네. 음, 수기미 문제풀이 영상이고, 이번에 해설할 것은 인문예술 72번, 77번, 전국시대와 그다음에 조선의, 네, 그 역사 관련한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시대의 혼란을 종식한 지는 분서갱유를 단행하며 사상 통제를 기도했다 라고 나오거든요. 사상 통제를 기도했다. 네, 당시 권력자였던 이사에게 역사 지식은 전통만 따지는 허언이었고, 그 다음에 학문은 법과 제도에 대한 논란을 일으키는 원인에 불과했다 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사는 역사와 학문을 일단 배제시켜야 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에 대해서 순자처럼 다른 사상을 비판적으로 흡수하여 학문의 틀을 보여준 분위기는 일시적으로 약화되었다 라고 하고, 이제 이에 대해서 한 초기의 사상가들은 멸망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기초한 안정적인 통치 방안을 제시하며 힘의 지배를 상하던 당시 지배 세력 태도를 극복하는 것이었다. 이 과제에 부응한 대표적 사상가는 육가였다. 이 육가가 나왔으니까 이제 육가에 대한 내용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육가는 순자의 학문을 계승하면서 고 한고조의 치국 계책 교육에 부응하여 신화를 저술하였다고 합니다. 이제 이 책을 통해서 그는 진의 단명 원인을 이제 가혹한 형벌의 남용, 법률에 의한 통치, 군주의 교만과 사치, 그리고 현명하지 못한 인재 등용 등으로 지적했다고 합니다. 위에 있던 위에 있던 이 전국시대 이후로 진나라에 대해서 단명 원인을 이렇게 네 가지로 그는 나눴고, 그 다음에 진의 사상 통제가 낳은 폐해를 거론하며 한고조에게 지식과 학문의 중요함을 설득하고자 하였다. 그에게 지식의 핵심은 현실 장치에 도움을 주는 역사 지식이었다. 는 역사를 관통하는 자연의 이치에 따라 천문, 지리, 인사 등 천하의 모든 일을 포괄하겠다는 통물과 그다음에 역사 변화 과정에서 통찰로서 상황에 맞는 조치를 취하고 기존 규정을 고수하지 않는다는 통면을 제시하였다. 통물과 통변의 기억 니은이 이제 쳐져 있는데 나중에 문제로 통물과 통변에 대해서 나오겠죠? 네, 이해에 대한 내용이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인이랑 포함해서 통물과 통변이 정치의 세계에 드러나는 것이 인의라고 파악한 그는 힘에 의한 권력 창출을 긍정하면서도 권력의 유지 확장을 위한 왕도 정치를 제한하며 인의의 실현을 위해 유교 이념과 현실의 정치의 결합을 시도하였다. 인의가 실현되는 정치를 위해 육가는 유교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에서 타 사상을 수용하였다. 예외 질서를 중시하며 교화의 정치를 강요하는 유교 중심으로 도가의 무위와 법가의 건세를 끌어들였다. 그에는 무위 형벌을 가벼이 하고 군주의 수양을 강조하는 것으로 평온한 통치 결과를 의미했고, 그 다음에 권세도 현명한 신하의 임용을 통해 정치 권력의 안정을 도모하는 방향성을 가진 것에 원래의 그것과는 차별된 것이었다. 육가의 사상은 과도한 융통성으로 사상적 정체성이 문제가 되기도 했지만 군주의
정치 행위에 따라 청명이 결정됨을 지적하고 인의의 실현을 강조한 통합의 사상이었다. 그의 사상은 한무제 이후 유교 독존의 시대를 여는 데 기여하였다. 이 부분은 의의이고, 지금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자면, 일단은 전국시대의 진나라에서 이제 이사가 되게 역사랑 학문에 대해서 입장을 가지고 있었고, 이에 대해서 유가가 이 일이 그 진나라가 점차 안 좋은 방향으로 진나라를 단명 원인 이제 유가가 지금 진나라가 되게 별로 좋지 않았던 그거를 이제 왜 그런가라고 하고 이 과거를 바탕으로 과거의 잘못된 점을 찾아서 이런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다는 것이 주요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를 보자면 조선 초기에 진행된 고려 관련 역사서 편찬은 고려 멸망의 필연성과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드러내는 작업이었다. 편찬자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고려와 조선의 차별성을 부각하고 고려보다 조선이 뛰어남을 설득하고자 하였다. 한마디로 조선이 고려에 대해서 과거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도록 이제 역사서를 새로 만든다는 거죠. 이제 태조의 명으로 고려 말에 천술되었던 자료들을 모아 고려에 관한 역사서가 편찬되었지만 왕실이 아닌 편찬자 주관이 개입되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등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이에 태종은 고려의 역사서를 다시 만들라는 명을 내렸고 고려의 용어를 그대로 실자는 주장과 유교적 사대주의에 따른 명분에 맞춰 고쳐 쓰자는 등 세종대까지도 논란이 계속되었지만 문종에 이르러 고려사 편찬이 완성되었다. 고려사가 되게 중요하겠죠. 이 과정에서 역사 연구에 관심을 기울인 세종은 경서가 학문의 근본이라면 역사서는 학문을 현실에 구현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집현전 학자들과 경연을 통해 경서와 역사서에 대한 이해를 쌓아갔다. 이런 분위기에서 세종은 중국과 우리나라의 흥망성쇠를 담은 치평요람의 편찬을 명하였고 집현전 학자들은 원까지의 중국 역사와 고려까지의 우리 역사를 정리하였다. 정리 과정에서 주자적 역사관이 담긴 자치통감 강목에 따라 역대 국가를 정통과 비정통으로 구분했지만 편찬 형식 측면에서는 강목체를 따르지 않았다. 또한 올바른 정치 여부에 따라 국가의 운명이 다하고 천명이 옮겨간다는 내용을 드러내고자 기존 역사서와 달리 국가 간 경쟁과 외교 문제, 국가 말기 혼란과 새 국가의 혼란 수습 등을 부각하였다. 이러한 편찬 방식은 흥망성쇠를 거울 삼아 국가를 잘 운영하겠다는 목적 이외에 새 국가를 토대를 마련하는 의도가 전제된 것이었다. 이런 의도가 집중적으로 반영된 곳은 치평요람과 국조 부분이었다. 이 부분의 편찬자들은 유교적 시각에서 고려 정치를 바라보고 불교 사상의 폐단을 비롯한 문제점을 다각도로 드러냈고 이를 통해 유교적 사회 변화를 주장하였다. 이성계의 능력과 업적을 담기는 했지만 이것이 조선 건국을 정당화하기에는 불충분했기 때문에 세종은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한 조선 왕조의 우수성을 부각한 용비어천가의 편찬을 지시했다. 이는 왕조의 우수성과 정통성을 경전과 역사의 다양한 근거를 보여주고자 한 것이었다. 이 부분도 의의가 되겠죠. 지금 보자면은 주로 얘기하는 주제는 이제 조선에서 그 조선이 건국된 정당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지금 편찬을 여러 왕들이 하게 되었다는 얘기이고, 그다음에 얘랑 같은 그 공통점이 있을 텐데 그 공통점을 찾아보자면 과거에서 현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지금 과거를 통해서 현재는 어떻게 돼야 되는가 아니를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조선에서 한 거를 추가적으로 얘기해 보자면
이제 정당성이 반영하기 위해서도 있다라는 점이 가장 좀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72번 문제를 보자면, 가와 나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두 구를 비교하며 읽는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나타내었는데, 일단 각각 번호수 순서대로 보자면, 가는 한에서 나는 조선에서 쓰인 책을 설명하고 있으나 시대 상황과 사상이 책에 반영된 양상을 비교하며 읽는다 라고 하였는데, 그쵸, 이게 지금 그 조선이랑 그 각자 일단은 한이랑 조선으로 나눠져 있었고, 그 다음에 이에 대해서 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책을 편찬하게 되었는지, 그 다음에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보면서, 시대 상황이랑 그런 거를 이제 알아보면서 읽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가는 피지배 계층을, 나는 지배 계층을 대상으로 한 책을 설명하고 있으니, 애초에 여기서부터가 다르죠. 피지배 계층을 물론 얘기하긴 했지만, 피지배 계층보다는 이제 그 왕의 군주가 어떻게 해야 되냐를 나타내기 때문에 일단 2번 틀리고, 다음에 가는 동일한 시대에 나는 서로 다른 시대에 쓰인 책들을 설명하고 있으니 시대에 따른 창작 환경을 비교하며 읽어야 된다고 했는데, 나 같은 경우가 이제 틀린 점이 뭐냐면, 지금 현재 시대가 조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국가가 바뀐 게 아닌 조선으로 보고 조선에 대해서 그냥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다른 시대라고 보기 어렵고, 그 다음에 가는 학문적 성격의, 나는 실용적 성격의 책을 설명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게 애초에 나가 틀린 이유가 뭐냐면, 실용적 성격의 책을 띄고 있다고 하면은 이제 이제 왕에 대한 정치의 방법이나 이런 내용이 나야 되는데, 이제 애초에 지금 정당성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애초에 실용적 성격의 책이라고는 할 수 없겠죠. 그 다음에 가는 국가주도로, 나는 개인주도로 편찬된 책들을 설명하고 있으니 각 주체별 관심 분야의 차이를 확인하며 읽는다. 이 개인주도로 편찬된 책이 이 개인주도가 아니라 지금 그 조선의 왕들이 다 이미 조선의 왕이 명하고 있고, 이제 여기에서 헷갈리게 일부러 편찬자들 주관이 개입되었다는 얘기를 이제 좀 헷갈리게 내려고 한 것 같은데, 일단은 왕들이 이거를 하자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5번도 틀리고 답은 1번이 됩니다. 다음에 나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나타내는데, 1번을 보면은 일단은 진의 권력자인 이사는 역사 지식과 학문을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하였다. 이거는 첫 번째 문단에 있기 때문에 이건 정답이고, 그 다음에 이게 옳고, 그 다음에 전국시대의 순자처럼 여러 사상을 하려는 학문 경향이 있었다라는 부분을 보면, 이제 첫 번째 문단에 순자처럼 다른 사상을 비판적으로 흡수하여 통합 학문의 틀을 보여준 분위기가 약화되었다고 했으니까 전국 시대에는 이런 경향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치평요람과 자치 통감 강목의 편찬 형식에 따라 역대 국가를 정통과 비정통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고 했는데, 일단은 이게 자치 통감 강목은 역대 국가의 정통과 비정통으로 구분한 것은 맞으나, 치평요람 같은 경우에는 그냥 흥망성쇠를 얘기했다라는 내용이 나오지, 이제 정통과 비정통으로 구분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답이 아니고, 그 다음에 치평요람의 국조는 고려의 문제점들을 보임으로써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는 주장을 드러내었다라고 하는데, 이제 이 부분에서가 이제 여기 문단을 보시면은 그러니까 마지막 문단을 보시면은 불교 사상의 폐단을 비롯한 문제점을 다각도로 드러내고, 이를 통해 유교적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야 된다는 주장을 드러내었다라고 했으므로 이게 정답이 되고,
그다음에 용비 어천가는 조선 왕조의 우수성을 드러내고 건국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이 담겨 있었다. 이것도 마지막 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그래서 답은 3번이고, 그다음에 이제 74번 문제로 넘어가 보자면 아까 그 통물과 통변하고 의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문제이고, 이제 통변에 관한 경우 그 통물과 통변, 그 다음에 의미에 대한 내용으로 이제 기억 같은 경우에는 그 자연의 이치에 따라서 천문, 지리, 인사 등 천하의 모든 일을 포괄한다는 것이므로, 일단은 이게 이 포괄을 한다는 것에서 개별적 특징을 이해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일단 1번은 정답이 될 수 없고, 그 다음에 니은은 도가나 법가의 사상을 중심 이념으로 삼아 정치 상황의 변화에 대응한 것이라고 했는데, 이제 기존 그 중심 이념으로 삼는다는 것이 안 된다는 게, 이제 왜냐하면은 역사 변화 과정에서 통찰로서 상황에 맞는 조치에 취하기 때문에 이러한 중심 이념을 잡지 않고 이제 변화하는 그 시대에 따라서 이 규정을 변화시키겠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심 이념을 삼을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디귿 같은 경우 그래서 정답이 아니고, 그 다음에 디귿은 현명한 신하의 임용과 엄한 형벌의 진행을 전제로 한 평온한 정치의 결과를 의미한다고 했는데, 이는 인의의 실현을 위해서 유교 이념과 현실 정치의 결합을 해야 된다고 하였지, 그 이제 엄한 형벌 진행을 전제로 한다고는 얘기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정답이 될 수 없고, 디귿은 군주가 부단한 수양과 안정된 권력을 바탕으로 교화의 정치를 실현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은희가 실현되는 장치를 위에부터 이제 쭉 이제 읽어보면은 여기에 권세도 현명한 신의 임용을 위해 정치 권력의 안정을 도모하는 방향성을 가진 것이고, 네. 그래서 무의는 형벌을 위에 있는 거 일단은 이게 아닌 이유가 좀 자세히 설명 안 됐기 때문에 먼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인의가 실현되는 정치를 위해부터 여기에 나오는 것이 무의는 형벌을 가벼이 하여야 하고 라고 했으므로 엄한 형벌의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은 군주가서 하는 것으로 평온한 통치의 결과를 맞이했다라고 나오므로 이거는 4번이 맞고요. 지금까지 이거 안 보여드리고 계속 얘기해서 좀 죄송하지만 앞쪽 부분에 다시 위로 올라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자, 이제 그러면은 이제 4번이 그래서 정답이 되고, 기억과 니은은 역사 지식과 현실 정치를 긴밀히 연결해야 하는 권력의 유지와 확장을 위한 왕도 정치를 이 유교 이념과 현실 정치의 결합은 의니의 실현을 위함을 위해서 하는 것이므로 권력의 창출이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답이 아니고, 그 다음에 옛 국가 역사를 이제 거울 삼아서 새 국가를 안정적으로 통치한다라고 나와 있는, 유과 집현전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드러내고자 한 것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자고 이게 나와 있는데, 옛 국가의 역사를 거울 삼아 새 국가를 안정적으로 통치하도록 한다라고 나와 있으므로 이것은 아까 제가 계속 설명해왔듯이 이것은 맞고, 그 다음에 옛 국가의 멸망 원인은 잘못된 정치 운영에 있지 않고 국가가 새 국가로 천명이 옮겨온 것에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아닌 이유가, 일단은 첫 번째가 이제 그 애초에 중국 지금 중국을 보면 중국 가를 보면은 애초에 그 진나라가 왜 이게 멸망했는지를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조선에서도
이제 옛 국가가 잘못한 게 무엇인지를 계속 찾고 있었기 때문에 애초에 니은은 답이 될 수가 없고, 그다음에 옛 국가에서 드러난 사상적 공백을 채우기 위해서 새 국가의 군주는 유교에 따라 통치하도록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유교는 이제 문제점을 드러내기 위해서이지, 이제 사상적 공백을 채우기 위해서는 아니기 때문에, 옛 국가가 드러난 사상적 공백을 채우기 위해서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답은 기억이 됩니다. 다음 문제를 보면은 이제, 네, 그래서 이제 대부분 옛일의 성패를 논하기 좋아하고 그 일의 진위가 자세히 살피지 않는다. 하지만 진위를 분명히 한 후에야 성패가 어긋나지 않을 수 있다. 이는 역사서술의 근원인 자료를 바로잡고 깨끗이 한다는 뜻이다. 라는 점이 이제, 네. 그 다음에 니은은 고금의 흥망은 현실의 객관적인 형세인 시세의 흐름에 따르는 것이며 사림의 재주와 재주의 덕행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었다. 그러므로 천하의 일은 시세가 가장 중요하고 행복과 불행이 다음이요 옳고 그름의 구분은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고, 디귿에서는 도의 본체는 경서에 있지만 그것의 큰 쓰임은 역사서에 담겨 있다. 역사는 선을 높이고 악을 낮추며 선을 권면하고 악을 징계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고, 이제 문제를 보자면, 기억의 관점에 따르면 신화에 제시된 진의 멸망에 대한 지적 관련 내용, 진위에 대한 명확한 판별 이후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이제 신화에서 육가는 진의 당명 원인의 가혹한 형벌의 남부 법률에 의한 통치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 내용에 대한 진위 판별을 강조하는 것은 역사의 진실을 중요하는 기억의 관점에서 정답이고, 그 다음에 이게 앞부분이 맞기 때문에 이제 맞고, 그 다음에 니은이 이제 틀렸는데, 니은이 틀린 이유는 뭐냐면, 기억은 역사와 관련하여 진위를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과 역사 서술의 근원이 되는 자료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제 한편 고려사의 편찬 과정에서 고려의 용어를 고쳐 쓰자고 한 게, 이제 그 당대의 관점에서 자료를 수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이는 기억에서 말하는 역사서술의 근원인 자료를 바로잡고 깨끗이 한다는 뜻이랑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2번이 틀렸고, 그 다음에 3번은 흥망이라는 것은 시세의 흐름에 따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치평요람은 우리나라의 흥망성쇠를 다룬 책 위에 나와 있듯이 그렇기 때문에 시세의 흐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의 관점에 따르면 신화에 제시된 역사가 선을 권면하고 악을 징계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신화에서는 가혹한 형벌의 남용, 법률에 의한 통치, 군주의 교만한, 진에서는 법률에 의한 통치, 군주의 교만과 사치, 현명하지 못한 인재 등용이 있다고 진술하는데, 이것은 디귿의 관점에 맞고, 그 다음에 디귿의 관점에 따르면 치평요라, 디귿의 도의 본체는 경서에, 도의 큰 쓰임은 역사서에 있다고 하였고, 세종은 경서가 학문의 근본이고 역사서가 학문을 현실에서 구현하는 것이라고 보았으므로, 세종의 생각에서 학문의 근본이 되는 경서는 디귿에서 말하는 도의 본체와, 다음에 현실에서 학문을 구별하는 역사서는 디귿에서 말하는 도의 큰 쓰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얘는 옳은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마지막으로 E와 바꿔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고, 1은 꾀했다, A는 꾀했다, B는 받아들여, C는 믿던, 그 다음에 D는 끼어들었다는, 그 다음에 E는 이어졌지만입니다. 위에서 어떤 걸로 A가 나왔냐면, 지금 현재 A가 기도했다랑 꾀했다는, 적절하죠. 여기에서 통제를 기도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사상 통제를 그렇게 하도록 생각했다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 꾀했다가 맞고, 그 다음에 B에서 비판적으로 흡수하여 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흡수하여도 이제 이거를 비판적으로 믿던 이라고 바꿀 수 있고, 그 다음에 답이 그냥 나머지들은 다 그냥 넘어가고 정답만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는 사실에 대해서 어떠한
일에 대해서 자신이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다르므로 답은 3번, 4번 밑던이 아니게 됩니다. 그래. 이로써 숙임이 이제 문제풀이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